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녀분이나 지인이 보여줘서 함께 보고 계신가요? 우리 삶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온 이 작은 기계, 스마트폰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우리의 건강 수명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년기 행복과 건강을 위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잘 다루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존감, 그리고 세상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오늘 우리는 스마트폰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혜택과 함께 반드시 조심해야 할 치명적인 위험성까지 모두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여기저기 쑤시기도 하고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도 잦아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내가 느끼는 나의 건강 상태,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와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아주 대대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분일수록 나는 건강하다고 스스로 느낄 확률이 높았고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훨씬 높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단순히 최신 기계를 쓴다는 자부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연구에서는 디지털 문해력, 즉 디지털 기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8가지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기, 사진이나 동영상 찍기, 정보 검색하기, 영상 통화, 카카오톡 같은 SNS 사용, 인터넷 쇼핑, 온라인 뱅킹, 그리고 새로운 앱을 설치하는 능력까지였죠.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가지나 자유롭게 사용하시나요? 연구 결과를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 보입니다. 문자 메시지는 70% 정도가 하실 수 있었지만 사진을 찍거나 정보를 검색하고 영상 통화를 하는 분들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녀들과 소통하기 좋은 SNS 사용이나 추운 날,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뱅킹을 할 수 있는 분들은 10명 중 2명이 채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4명 중 1명은 이 8가지 기능 중 단 하나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격차가 바로 삶의 질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8가지 기능 중 34개만 할 수 있어도 아예 못하는 분들에 비해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낄 확률이 1.5배나 높았습니다. 5개 이상을 잘 다루는 분들은 무려 2.3배나 더 건강하다고 느꼈죠. 삶의 만족도, 점수도 당연히 더 높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겨울에 공과금을 내러 은행까지 힘들게 걸어가야 하는 분과 따뜻한 안방에서 스마트폰으로 1분 만에 처리하는 분의 일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멀리 사는 손주가 보고 싶을 때 그저 사진만 들여다보는 분과 지금 당장 영상 통화를 걸어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분의 행복감이 같을 리 없죠. 디지털 기기를 다룰 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데 스마트폰은 그 고립을 막아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검색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신감과 독립심을 심어줍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그 효능감이 바로 우리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뇌를 끊임없이 자극해서 노화를 늦추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 그 복잡한 걸 어떻게 배우라고 미리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이 결과를 보셨듯이 아주 작은 시도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전문가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문자만 하던 분이 사진을 찍어서 가족에게 보내보고 전화만 하던 분이 영상 통화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배우려는 의지가 곧 젊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고 하죠.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우리를 깊은 늪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함께 전해드려야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구팀이 불면증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불면증을 겪을 확률이 무려 2.6배나 높았습니다. 잠을 자더라도 잘 잤다고 느끼는 수면의 질이 떨어질 위험도 2.4배나 높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신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군은 우울 증상을 겪을 위험이 약 2.8배, 불안 증상을 느낄 위험은 1.6배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노년층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잠귀가 밝아지는데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강한 빛,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각성시켜서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뇌는 밤을 낮으로 착각하게 되죠. 게다가 침대에 누워서 보는 뉴스나 영상들이 항상 즐거운 내용만은 아닙니다.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뉴스 또는 남들의 화려해 보이는 삶을 보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등은 뇌를 쉬지 못하게 하고 불안과 우울을 부추깁니다. 밤새 뒤척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천근만근이고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당연히 면역력도 떨어지고 만성질환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건강하다고 느끼지만 그것이 중독이나 과의존으로 넘어가면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외로움을 달래려고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외로움과 우울감을 불러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지혜로운 활용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두려워해서 멀리할 필요도 없지만 스마트폰에 지배당해서도 안 됩니다. 첫째, 배우기를 멈추지 마세요. 아직 온라인 뱅킹이나 앱 설치가 어려우시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노인복지관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하나씩 배워나가는 성취감이 여러분의 뇌를 젊게 하고 자존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의 주인이 되어 편리함을 누리세요. 둘째, 하지만 반드시 멈춤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으셔야 합니다. 침실은 잠을 자는 곳이지 스마트폰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고 주무시는 습관부터 고치셔야 합니다. 밤에는 뇌도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용 시간을 의식적으로 조절하세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대신 산책을 하거나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책을 읽는 등 오감을 사용하는 활동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디지털 세상과의 연결도 중요하지만 현실 세계에서의 진짜 만남과 활동이 우리 건강의 뿌리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양날의 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잘 쓰면 여러분의 노년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비서이자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 빠져들면 여러분의 잠을 빼앗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도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은 똑똑하게 누리면서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잃지 않는 현명한 디지털 시니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과 소통하며 당당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밤에는 꿀잠 주무시는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